단체 촬영이 끝난 그 밤, 저는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삼각대보다 단단하게, 프레임보다 명확하게. 그는 제 안에 깊게 박혔고 저는 조리개처럼 열려버렸죠. 그렇게 한 번의 셔터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누구의 초점에도 맞지 않는 아찔한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로 시작된 한 여자의 유혹과 파멸,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탈선을 담고 있습니다. 조용한 셔터음 뒤에 숨겨진 욕망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27,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낮엔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고 퇴근 후엔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게 낙인 그런 사람. 특별한 재능도 없고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극이 필요했달까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모델 아르바이트였어요. SNS에서 우연히 본 취미 사진 동호회 모델 모집이라는 게시글. 촬영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고 시간당 지급도 나쁘지 않아서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연락을 했죠. 그냥 주말에 한두 번 가벼운 부수입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단순했던 결정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처음 참석한 날, 동호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들 전문가처럼 DSLR 장비를 세팅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카메라 뒤에 숨어있는 시선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어요. 앵글을 핑계로 가까이 다가오고 제 몸을 따라 렌즈가 움직일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유일하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강도윤. 52살이라고 했죠. 흰 셔츠에 조용한 눈매, 말수는 적지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렌즈를 들이대지도 않았고 저를 스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조명을 조절하고 자연광의 각도를 계산하며 주변을 정리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와 처음 시선이 마주친 순간 왠지 모르게 제 호흡이 짧아졌어요. 전류처럼 스치는 감각. 그건 불쾌함도 경계심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어요. 도윤 씨는 그런 제 표정을 본 듯 아주 살짝 웃었고 그 미소 하나가 머릿속에 오래 남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날 이후로 촬영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 그가 셔터를 누르는 손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둘째 촬영 날, 그는 제게 조리개의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평소 같으면 흘려들었겠지만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빛을 조이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이라고 말했을 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제게 직접 하는 충고처럼 들렸어요. 감정을 조이라는 뜻처럼요. 모델이 포즈를 바꾸다 넘어지면 누구나 당황하겠지만 도윤 씨는 침착하게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부드러웠죠. 괜찮아요? 짧은 물음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어쩌면 위험한 감정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더 깊이 빠져들고 싶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뒤풀이 자리에서도 그는 늘 조용했어요. 큰 소리로 웃지도 않고 묵을 바라보는 법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에게만은 자꾸 시선을 주고 있었어요.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말없이 따라주고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면 자리 하나를 비워두는 식으로요. 그런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더 설레었어요. 셋째 모임이 끝난 밤, 스튜디오 뒷정리를 도와주던 저에게 그가 조용히 말했죠. 조명 좀 더 보고 갈래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장비 설명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남겨진 건 어둠 속
우리 둘뿐이었죠. 그는 말없이 그림자를 찍고 있었어요. 저의 얼굴도 표정도 아닌 조명에 비친 실루엣만을 따라 셔터를 눌렀죠.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고 그저 셔터음만이 조용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울렸어요. 어쩐지 그 순간 제 존재가 그에게 있어 형태보다도 기운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던 그 찰나 제가 먼저 조명을 껐어요. 그 어둠은 단절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제 쪽으로 걸어왔고 그림자 속에서 손을 뻗었죠. 카메라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제 뺨을 감싸 안았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천천히 제 입꼬리를 따라 내려가며 마치 셔터의 타이밍을 재듯 숨을 골랐어요. 그의 손끝이 목선을 타고 쇄골 아래로 흘러내릴 때 저는 마치 전등 스위치를 껐을 때처럼 모든 감각이 꺼지는 동시에 또렷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껴안았죠. 말이 아닌 체온으로, 시선이 아닌 접촉으로, 아주 조심스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 그의 온도는 생각보다 깊고 묵직했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를 넘었고 저는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삼각대를 세우듯 그는 제 중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고 저는 조리개처럼 점점 열리며 그의 숨과 체온, 리듬에 천천히 동화됐어요. 단단하게 그러나 섬세하게 반복되는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렌즈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처럼 부드럽고 단호했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찍지 않았지만 서로를 새겼어요. 그의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열기가 남았고 그 열기는 새벽까지도 식지 않았어요. 빛 없이도 우리는 서로를 명확하게 느꼈고 음성 없이도 모든 걸 다 알아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지만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스튜디오의 조용한 구석마다 창문 틈의 먼지 속에도 그의 숨결과 나의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던 케이블처럼 얽혀버린 마음은 한번 감기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셔터를 눌렀고 저 역시 아무 일 없던 듯 포즈를 취했어요. 우리 사이엔 대화도 약속도 없었지만 매주 우리는 다시 만났고 매번 몸으로 말했어요. 그가 제 옷을 보고 눈썹을 찌푸릴 때마다 알 수 없는 쾌감이 퍼졌고 포즈 중 넘어졌을 때 자연스레 안아주는 그의 품은 더 이상 무덤덤하지 않았어요. 셔터를 3번 누르면 화장실 앞에서 만나자는 신호. 어느 순간 우리만의 규칙이 생겨버렸죠. 그는 늘 집에 간다며 인사를 했고 저는 조심히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모텔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좁은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더 큰 세계를 열었고 그의 숨결과 저의 침묵이 서로를 벗기듯 녹아들었죠. 이제 저는 그에게 찍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촬영이 끝난 뒤 카메라를 정리하던 제게 동호회 대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게 말을 건넸죠. 혹시 그분이랑 무슨 사이예요? 한참 망설이다 꺼낸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제 귓가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조용한 프레임 속 세계가 이제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요. 빛과 그림자만으로 서로를 느끼던 그 공간에 이제는 외부의 눈과 입이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동호회 사람들과 간단한 뒤풀이 자리가 있었어요. 맥주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중에도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제 손목을 그의 손이 살며시 감싸 안았죠. 처음으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지나쳤다는 걸 느꼈어요. 목덜미가 서늘해졌고 분위기는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 아내예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귓가에 닿자마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 숨이 멎었어요. 그녀는 담담했어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였죠. 그 사람, 사진을 절대 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사체가 나타나면 온 신경을 그쪽으로 쏟아요. 마치 인생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언제나 다시 렌즈 뒤로 돌아가요. 그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예요. 그 말은 너무도 또렷하고 너무도 정확해서 마치 정답을 들은 것처럼 허탈했어요.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칼날처럼 날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러 들어와 제가 품고 있던 따뜻한 기억들을 찢어놓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림자를 쫓던 눈빛, 날 없이 건네던 체온,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나만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지 또 하나의 장면, 렌즈 속 순간 중 하나였던 걸까요? 그가 동호회에 나오지 않던 날들. 저는 혼자 스튜디오를 찾았고 그의 장비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2주가 지나고 그는 다시 나타났죠.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왜 다시 왔어요? 제 물음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젠 숨고 싶지 않아서. 그는 집을 나왔다고 했고 저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작은 원룸 열쇠를 건넸고 그는 모든 장비를 정리한 후 제 방 구석에 카메라 하나만 남겨놨어요. 더 이상 찍지 않아도 그는 제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셔터 없는 일상을 살았죠. 카메라 없이도 말 없이도 서로를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렌즈보다 뜨겁게, 조명보다 은밀하게, 여전히 노출된 관계 속에서.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익숙하지 않은 등기 하나가 꽂혀 있었죠. 상간녀 소송 통지서,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인쇄된 문장 하나하나가 제 눈을 찔렀어요. 그의 아내가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명백한 증거와 날짜, 그리고 장소까지 첨부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렸고 지쳤어요. 매일같이 걸려오는 협박 섞인 전화, 찾아오겠다는 메시지, 직장 근처를 배회하는 그림자들. 저는 점점 숨을 쉴 수 없어졌어요. 한때 그와 함께한 따뜻했던 공간도 이제는 숨 막히는 밀실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아내가 나한테 조건을 걸었어. 저는 침묵했어요.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죠. 너랑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 이번 일 없던 일로 해주겠대. 고소도 돈도 다. 그는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그 말에 제 숨이 무너졌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안았던 우리는 결국 책임이라는 무게 앞에서 부서졌어요. 그는 끝내 저를 포기했고 다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어요. 미안해. 너는 정말 아름다웠어.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한마디는 내가 잃은 모든 것에 비하면 너무도 가벼웠어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과의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주인공은 한 남자의 아내를 외면한 채 자신이 느낀 감정만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누군가의 삶과 존엄을 짓밟는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무겁고 잔혹했죠. 남자는 결국 그녀를 떠났고 남겨진 그녀는 온몸의 상처와 책임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사실 도피였고 현실을 피하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타인의 고통 위에 피어난 것이라면 그건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를 태워 없애는 불꽃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스튜디오 구석에 남겨진 그 카메라를 조용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은
기록되지 않아도 돼. 기억조차 남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어리석음을 반드시 기억할 거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금지된 사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쓰디습니다. 상대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